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자가격리된 주민도 129명까지 늘었습니다. 메르스보다 주위의 시선이 더 두렵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 신상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를 불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강좌 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김 씨가 다녀간 목욕탕 역학조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의심 격리 환자 4명이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정부에서 첫 의심 환자가 대구로 이송된 이후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김 씨와 관련된 추가 환자 발생이 없을 경우 대구의 메르스 확산 가능성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도 김 씨가 다녀간 목욕탕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데다 동네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아 아직도 101명의 신원이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김 씨와 같은 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한 10여 명은 반드시 찾아내야 하지만 자진 신고 이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6월 14일 11시부터 목욕탕을 이용했던 분들은 반드시 해당 보건소나 대구시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안 좋아 경북대 병원으로 옮긴 확진 환자 김 씨는 열이 내려가는 등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전파될 위험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희망하고요. 14일을 잘 버텨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역사회 감염이 잘 안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진 환자 김 씨의 증상이 나타난 13일을 기준으로 평균 잠복기 14일 후인 27일이 지나야 대구 지역 메르스 확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자가 격리된 주민들은 메르스라는 병도 병이지만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두렵다고 합니다. 이들의 명단까지 SNS에 유포되면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청 직원이 메르스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자가격리 주민에게 하루에 2번 전화를 겁니다. 2번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체온이 몇 도이신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오한이라든지 기침, 격당, 호흡곤란 등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한 번 격리된 주민 집에 직접 방문해 휴지나 생수, 쌀 등 생필품도 가져다 줍니다. 직접 건네주진 못하고 집 앞에 두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격리되니까 바깥 출입이 안 돼서 불편하고요. 생필품 지급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것도 고충이지만 자가격리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주위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어제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사진입니다. 격리된 주민들의 자세한 주소와 나이 등 신상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노출된 한 격리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등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전화까지 받았고 결국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일주일되자마자 바로 학부모들 항의가 많았으니까 그 자녀들까지 학교를 모르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보고서에 적힌 일부 주소는 틀린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도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무스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제3, 제4 피해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자가격리돼 관찰받고 있는 인원은 모두 99명. 모두 다 하루빨리 격리에서 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메르스 여파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웃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자제를 하는 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학교에 최근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등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입니다. 그 집 애들 학교 꼭 와야 되느냐. 뭐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걔한테 진단이 없는데 못 오게 할 그게 없다. 뭐 그럼 운영위원회 열어도 애들집 아들 딸내미들 같이 밥안 먹으나 한다는데 지금. 그리고 소방본부. 막연한 공포가 이유 없는 왕따를 만들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머물렀던 대구의료원 직원은 의료진이 아닌데도 주변의 눈총을 받으며 사회적 왕따를 당하고 있고 메르스 확진자와 아내가 소속된 남구청 직원의 자녀들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출입 자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회 주문자 명단이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둔갑해 확산되는 등 부정확한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합니다. 유언비어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등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최초 유포자가 원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전달받아서 퍼나르기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확진자 아들이 다닌 중학교는 마치 감염 지역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같은 반 아이들이 격리 중인 친구에게 보낸 손편지는 감동을 넘어 경솔한 어른들을 숙연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 4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확진자 김씨 1명이고 자가 격리는 99명, 능동 감시 대상자는 270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에 사는 73살 A모 할머니와 4살 B군이 각각 이달 초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어제 열이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송돼 온 환자를 포함해 확진 환자는 3명, 의심 환자 2명, 자가 격리와 능동 감시자는 415명입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메르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메르스 확진자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메르스 예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1일 교사로 강연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 간에 번지고 있는 막연한 공포와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 등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자가 격리된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원을 거부하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수성구 모 학원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원은 등원 거부는 물론 앞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추가 입학도 거부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학원 학생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달서구 모 학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내일 아침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전문가들이 출연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정부와 서울 삼성병원의 통제 불능. 하지만 예상치 못한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주장입니다. 특히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을 빚은 것은 중앙정부의 매뉴얼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에 대비한 매뉴얼 보강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 매뉴얼상에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줬어야 되는 거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한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도 중앙하고 지방하고 또 전문가 집단하고 그런 논의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 의료기관 간 협조와 다양한 치료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 또한 메르스 확산을 막는 핵심적인 요소. 에크모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보존적인 치료들을 다 합쳐서 하면 3차 병원에서는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보존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가장 이 전초에서
이것을 막고 또 지역 의사회나 병원들과 연결을 시켜내야 될 분들이 이제 시와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구의 면역력 강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오늘 헌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을 했습니다. 오늘 구미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헌혈버스에는 아침부터 시청 직원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공무원 1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이 효과가 적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물백신 가능성을 검역당국이 알고도 교체를 하지 않아 방역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축산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구제역이 3년여 만에 재발한 지난해 의성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터라 재발 경로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역당국이 의성 구제역 검체와 백신을 영국 구제역 표준연구소에 맡겨 분석한 결과 백신 예방 효과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의 면역학적 상관성은 1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0.3 이상은 되어야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연구 결과 0.14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이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겨울 구제역은 또 한 번 전국의 축사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체가가 97%가 나와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반증하냐면 백신이 엉터리라는 거지. 안 맞는다는 거지. 구제역 백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오잖아요. 구제역 백신만은 믿고 있어야 하시고 믿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검역당국이 2011년 안동구제역 종식 이후 실시한 자체 연구에서 백신의 방어 효과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백신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안동구제역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을 주문 생산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지역의 가뭄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해갈 때까지 김관용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K워터, 농어촌공사, 54단 등과 1일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오늘 울진 지방상수도 취수장과 왕피천 보조 취수장, 영덕의 묘곡 저수지 등 가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이버 강좌가 대학에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 사이버 상이라는 이유로 여러 편리한 점이 많기는 한데 그만큼 부작용도 많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학기 대구 모 대학에서 개설한 한 사이버 강좌에 약 1,500명이 수강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중간고사 역시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 동안 학생 300여 명이 스마트폰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부정행위에 학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뒤늦게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단지 기말고사를 출석 시험으로 대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 시험 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다 모색하고 한다는 뜻이죠. 사이버 강좌가 시험 부담이 없다 보니 수강 정원이 1,000명을 넘어도 수강 신청되면 단 몇 초 만에 정원이 채워집니다. 창을 여러 개 띄어서 수업을 들어도 이게 수강이 되더라고요. 수강 완료가 되더라고요. 일단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업을 어떤 데나 들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크니까요. 학생들 말로 꿀교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험은 물론 강의조차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강좌가 부실 수업과 부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대학마다 강의 질과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역에서는 대구의 서상기 의원과 윤재옥 의원, 경북의 이철우 의원과 박명재 의원 등 모두 4명이 포함됐습니다. 예결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모두 27명을 모집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73명이 지원해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을 견인할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100대 프라이드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오늘 설명회에서 대구은행과 연계한 기술금융과 전문가 1:1 컨설팅,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연계 등 100대 프라이드 기업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올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 50곳에 프라이드 기업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대구 달서구 볼리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 크기는 지름과 깊이 모두 50cm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교통을 통제하고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영 방송사인 하바르TV 취재진이 경상북도와 카자흐스탄 간 상호 교류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오는 24일까지 구미 삼성전자와 울진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시설과 안동과 경주의 전통 문화, 새마을운동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취재물은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홍보를 겸해 오는 8월 카자흐스탄 전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12회 264 시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수학자의 아침에 김소연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264 시문학상 심사위원회는 김소연 시인의 시는 투명하고 신선한 언어 감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연결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67년 경주에서 출생한 김소연 시인은 93년에 등단해 시집과 다수의 산문을 썼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노조가 해임을 요구한 K모 사무관이 동료들과 채무 관계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 K 사무관으로부터 동료와의 채무 관계를 비롯해 직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K 사무관에게 돈을 빌려준 공무원들과 금액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외부인들과의 금전 거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8일 밤 10시쯤 경북의 한 여고 근처 골목길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뒤 혼자 집으로 가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